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합격이 가능한가요?에 대한 영상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직업상담사 2급은 물론 직업상담사 1급도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답만 외워서는 불가능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은행 방식은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만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변형하여 출제를 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출제 기준이 있는 만큼 이론을 완벽히 숙지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3년치 보통 12회분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정리하면서 12회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이를 합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는 답만 외우거나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출문제로 공부한다는 것은 문제집 없이 기출문제만으로 공부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답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가장 많고 자세히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공부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했다면 다시 풀었을 때 당연히 100점이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로 반복 학습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부한 기출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야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도 6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하는지 실제 기출문제들을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낯선 단어지만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단어입니다. 성탐 확유세.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외워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게 됩니다. 본인이 외우기 편한 것으로 조합해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그냥 통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럼 답은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가 됩니다. 성탐 확유세. 처음 보면 말이 이상하고 어색하지만 기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저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부를 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성탐 확률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형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 순서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문제에서 성탐 확률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인데 유형이 변경되어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문제에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성탐 확률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성탐 확률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학자가 제시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앞에 풀었던 문제를 정확히 보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에 슈퍼의 직업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탐 확률세는 슈퍼라는 학자가 말한 것이고 성탐 확률세는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경력 개발 단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 발달 단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공부를 할 때는 슈퍼, 경력 개발 단계, 성탐 확률세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1차 필기시험은 이런 식으로 정리만 잘해도 합격이 가능하지만 2차 실기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기 문제에 슈퍼의 직업발달 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성탐 확률세를 생각해내지만 실기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라고 서술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답이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정보 제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크라이티스
직업 상담 과정,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진문문. 그럼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크라이티스, 직업 상담 과정,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진문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 문제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문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직업 상담의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마지막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리본에서 크라이티스, 직업 상담 과정,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 진문문문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보다 보면 더 잘 외워지는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기출문제만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문제의 기출문제, 풀이 문제집을 보면 정보 제공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다 라고 풀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끔 교재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되어 있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풀이집으로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긴즈버그, 진로발달 3단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탐색기로 긴즈버그의 진로발달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긴즈버그, 진로발달 3단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황잠현. 여기서 잠깐 왜 나온 순서대로 잠정기, 환상기, 현실기로 정리를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라고 하면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아직 기억에 남아서 환잠현이 어느 학자의 이론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순서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긴즈버그, 진로발달 3단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잠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외워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틀린 것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에 틀린 것만 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앞 문제에서는 탐색기가 정답이었고 이 문제는 성숙기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예시였습니다.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사실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과감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공부를 할 것인지. 공부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과감히 지나치세요. 전체를 한번 공부한 후 다시 한번 문제를 돌릴 때 그때 보시면 문제가 단순히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4개 중에 아는 것이 몇 개는 보일 것이고 오답 소구법으로 하면 찍더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긴즈버그, 진로발달 3단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문제풀이를 다른 것으로 했다면 답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량이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도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5가지 내용을 외워보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함께 고려한다. 최상급, 중, 소, 세세분류 단계.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공식, 비공식, 합법, 불법은 달리 분리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같은 항목. 한국산업표준분류 관련된 문제는 2016년에서 2019년 기출문제를 보면 25회 정도가 출제되었고 그중 산업분류에 관한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한 가지입니다. 보통 지문이 길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앞에 외운 5개가 있습니다. 산업 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을 보면 제외한 산출물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 단위는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최상급, 중, 소, 세세분류 부분입니다. 3번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주된 활동이라는 부분이고
4번에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지문이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은 하단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보면 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을 보면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줄에 공식, 비공식, 합법, 불법은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옳은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그럼 틀린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배제한 산출물이 아니라 같이 고려한다가 맞습니다. 2번은 최상급 그리고 중소 세세 분류가 맞고 3번은 틀린 표현이 없어서 정답이 됩니다. 4번은 수수료는 다른 항목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목으로 분류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같은 문제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문제를 모아서 풀어야 효과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주제에 따라 모아놓은 기출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